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군부 실세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라즈돌라야 강 근처.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 태양호가 선로를 달립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러시아 국경 도시 하산에 도착한 태양호는 푸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바롭스크나 제3의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이 나왔고 푸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 방문을 예고하면서 북러 회담 장소로 우주기지가 유력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우주기지가 북러 정상회담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9월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대대적인 환송식과 함께 수행단의 얼굴들도 공개됐는데 군부의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단 군정지도부장이 함께했고 정찰위성 기술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성 당 비서, 김명식 해군사령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군수물자, 무기협상 같은 군사 분야가 최우선 의제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에 우리 정부는 한러 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한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숨진 교사가 민원과 관련해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에 서희초 교사의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학교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지난 2019년 12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가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다고 되게 좀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거.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사 사망 닷새가 지났지만 교사의 요구가 묵살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학교 관계자는 교사로부터 병가 신청이 안 되면 교권보호위원회라도 열어달라는 요청이 11월 말에 있었지만 병가가 허가돼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 학교로부터 서희초 교사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공개한 당시 회의 녹취에 따르면 당시 교장은 교사들의 서희초 교사 49제 집회 참석을 위한 재량 휴업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징계를 언급했습니다. 선생님, 징계는요. 공문 한 장이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공문 한 장에 이 사람들 주의 또는 경고하면 공문 한 장에 이름 쭉 써가지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교장은 교사들이 줄곧 반대해왔던 교장이 직접 수업을 참관하는 동료 장학을 집회 다음 날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께 직접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교장의 이례적인 수업 참관에 교사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교사도 실망감을 크게 드러냈다는 증언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9월 5일날 우리 오자마자 동료 장학을 한다. 이거 보복 아니냐. 취재진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확인이 어렵다거나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또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주차 시비였는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달아난 이 30대 남성 가해자를 붙잡아 검사해봤더니 세 종류의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의 노상 주차장.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이곳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를 막았다는 차량의 주인을 불러내 난동을 부린 겁니다. 되게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나가보니까 반팔 입고 반바지 입은 문신하신 분께서 통화로 이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약간 차 빼 약간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커지는가 싶더니 30대 남성은 갑자기 웃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허리춤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차 열쇠를 가지러 건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뒤따라가며 흉기로 위협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은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달아나면서도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차로 10분 거리에서 약 3시간 뒤 붙잡혔습니다. 인근의 한 번화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던 남성이 길 위에 쓰러지다 일어서기를 반복한다고 한 시민이 신고한 겁니다. 이미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넘어지고 다시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서 여기 화분을 깨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간이시약 검사 결과 남성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체포 당시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투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위협 당시부터 남성이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마약 투약 시점과 장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마구 폭행해서 눈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던 보좌관이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의원실에서 일을 했고 변화를 이끌어내며 보람차게 일하는 보좌관이라면서 언론 매체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좌관의 유죄 판결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름 20cm 사기 접시로 얼굴을 때렸고 접시가 깨지자 다른 접시로 또 때렸습니다. 여성은 안와 내벽 골절, 즉 눈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장모 전 보좌관. 범행 당시 조 의원실 소속은 아니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인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2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용서도 못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피한 장 전 보좌관은 선고 6달이 지난 최근까지 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 보좌관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통화 중이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에는 보좌관으로 일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보도됐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조 의원에게 집안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사직했고 후임을 못 구해 도와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급여를 못 받죠. 정말 이거는 순수한 자원봉사고요. 국회는 진짜 한 번씩 와가지고. 그게 하필 오늘이셨던 거예요? 예, 오늘 왔고 지난주에도 하러 왔었어요. 조 의원도 처가에 일이 생겼다며 사직해 범죄 사실을 몰랐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1심 선고 직후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은 조 의원실에 장 전 보좌관 중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임용권자, 즉 조 의원이 면직 처분하는 직권 면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의원에게 추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었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마약을 야산에 묻어서 전달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해외에서 갱단 두목을 살해한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야산 산책로 인근. 땅을 파보자 검은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종이 상자가 담겨 있고 안에는 합성 대마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예 땅에 묻는 방식으로 유통책들이 마약을 주고받은 겁니다. 기존 던지기 수법이 주택가에서 이뤄지다 보니 구매자가 자기 마약뿐 아니라 주변을 뒤져 다른 마약까지 훔쳐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긴 신종 수법입니다. 마약 사건을 많이 했지만 땅 속에 파묻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이제 하다 땅 속에까지 파묻어가지고. 경찰은 미국인과 중국인, 베트남인 등 내 외국인 일당 10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6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입국한 29살 미국인 남성은 2015년 태국 파타야 갱단의 두목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남의 호텔이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합성 대마를 만들어 유통책에 전달해온 베트남인 남성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당의 총책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은 석 달 전 자전거 안장과 야구 방망이에 시가 255억 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다른 미국인 일당과 중국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